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종로국가정보학원에서 일단 공기업 NCS 영역 일반 상식을 담당하고 있는 김중일 교수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공기업 영역 파트에서 다양한 10개 영역 속에 상식 문항이 사실 많이 출제되는 건 아시죠? 그러면 이 상식 문항을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전문화된 영역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일반 공기업에서 적용될 수 있는 행정 문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난이도가 제법 높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난처한 경우가 일부 있는데 행정이라는 부분을 막상 공부로 들어갈 땐 그 양의 방대함에 질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경제, 경영과 더불어서 행정과 법 파트는 나름대로의 고정된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여러분들이 또 투자할 시간에 대해서 또 효율성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결국 이 부분을 일단 좋아하기 위해서,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다 이해하시는 한계가 있고 저와 같이 스무 강좌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일단 점령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일단 시험에 대한 접근성을 좀 높이는 방법을 취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수업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학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행정은 무엇이냐 등등에 대한 거는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감히 생략하고 행정학에 대한 역사 발전 과정은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시험에서 보통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이 행정학이 어떤 일단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발전 역사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시대적 특징을 요구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접할 수 있는 가장 비근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행정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늘 경영과 대칭에 서 있는 쉽게 말하면 국가 운영에 관련된 종합적인 학문으로서 결과적으로는 19세기 관방학이나 아니면 그것도 다 사실 절대주의 그 시대 때의 국가를 토대로 해서 발전했기 때문에 유럽의 역사와도 사실 무관하진 않죠.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서 점점 더 행정에 대한 역할과 기여도가 높고 특히 대표적으로 미국이 발전 역사에서 비약적으로 세계 패권 국가로 등장할 때 주요하게 기여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행정학 파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초창기의 발전 역사는 결국 미국의 행정학의 발전 궤도를 우리가 그릴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처음에 일단 행정관리설이 나오는데 19세기 후반부터 1930년대까지 초창기를 이뤘던 일단 행정학의 첫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이론입니다. 행정을 공공사업으로 관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적 기술의 과정과 체계로서 정치 영역 이외에 존재한다고 규정하는 걸 행정관리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하시는 이론이 행정관리설이죠. 19세기 후반부터 1930년대에 영향을 줬던 학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창기 행정학이니까 아무래도 행정의 깊이와 아니면 이론의 까다로움은 가지고 있지 않죠. 자, 여기에선 조금 더 효율성을 강조하는 능률지상주의를 토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와 법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최고의 능률을 꾀하기 위한 거겠죠. 이게 바로 일단 초창기 나왔던 행정관리설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그러면 정치와 행정의 관계, 정치와 행정과 경영의 관계 등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그 다음부터 여기에 좀 방대해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때로 이 부분에서 헷갈리기 딱 좋은 부분인데 처음에 정치와 행정 면에서 본다면 행정 자체가 정치 권력과는 사실 무관하다고 보는 이론이 이 행정관리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사무의 관리 기술적 과정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행정의 가치 판단적인 성격이 사실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치와 행정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해서 정행 일단 이원론이라고도 얘기하지만 풀로 쓴다면 정치 행정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자, 반면에 경영은 기업을 운영하는 그 체계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 공행정, 사행정으로 구별도 하죠. 그러니까 행정이 가치 중립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행정과 경영에 닮아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자,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행정과 경영의 동질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공사행정은 이론론이 되겠죠. 자, 일단 공행정이라고 하는 자, 말 그대로 국가 또는 작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던 공행정과 사행정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행정 처리를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경영적인 역할을 얘기하겠죠. 이런 것들은 거의 가치 개념이 배제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거죠. 이런 건 자, 이론론이다라고 자, 간주합니다. 자, 요 두 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실 이론들의 꼬박꼬박, 이거는 공사행정이 어때? 이거는 정치와 행정의 관계가 어때? 라고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의미를 간파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기본적인, 일단 고전적인, 즉, 행정관리설에 따른다면 인간은 X형의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맥그리거가 얘기했던 X형, Y형, 이렇게도 얘기하죠. X인간형을 토대로 하는데 X인간형의 하나의 특징은 자, 일단 시험에 X인간과 관계를 또는 그 특징을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X형 인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동적인 인간이라고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전통적 행정 이론에선 인간은 대체로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X이론적 인간관, 합리적 경제인관 등등을 자, 이들의 중요한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규정합니다. 자, 뭐 화이트 학자나 그다음에 윌슨이나 뭐 등등의 귤릭 뭐 등등이 여기에 들어가는 일련의 학자들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일단 행정관리설 입장에서 본다면 능률과 최고의 효율성을 따지고 정처행정은 분리해서 사고하고 공과 사의 행정 자체를 하나의 일단 시각으로 관점을 삼았기 때문에 초창기 이론의 뭐 깊이 있는 발전은 이루지 못했지만 토대가 됐기 때문에 사실 행정의 기초다라고 얘기해서 기본적인 논리 구조를 자, 특히 인간형을 바라볼 때는 수동적인 즉 지시의 업무의 이행에만 충족하는 자기가 창의롭지 못하고 비자율적인 인간관을 얘기하는 X형 인간형을 자, 일단 하나의 중요한 인간관으로 자,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초창기에 일단 우리가 처음 배우는 행정에서 아주 기본이겠죠. 자, 일단 행정의 고전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초창기 이론입니다. 자, 두 번째 이론이 행정관리설의 초창기 그 다음에 나오는 이론이 사실 통치기능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통치기능설은 앞에 나왔던 행정적 관리론과 대비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통치기능설은 1930년대부터 40년대라고 얘기하는 통치기능설이라고 얘기하는 건 1930년대부터 1940년대 시기적으로는 경제 대공황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이론은 통치기능설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은 행정을 통치 과정에 수행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일련의 작용으로 이해합니다. 단순히 기술적 관리 과정을 한정하지 않고 정책 결정과 심지어는 입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드는 기능까지 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표현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통치에 대한 일임을 담당하는 역할이다까지 자, 진행하는 논리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입장에서 본다면 자, 일단 정치행정은 분리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론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자, 공기업과 사기업의 관계에서 아니면 공공행정과 그 다음에 일반 경영의 관계에서는 자, 공사행정이라고 얘기하죠. 공사행정에 대해서는 자, 반면에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입장을 일단 먼저 그러니까 국가의 통치 개념에서는 심지어는 입법적 기능까지 담당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행정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그 사항과 가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시각을 맞추는 걸 얘기하겠죠. 이런 이론하에서 본다면 행정의 기능을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을 결정하는 것 뿐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조언적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집행과 관리 역할까지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 과정을 정치 과정의 부분 요소로 바라보는 것도 사실이겠죠. 자, 이런 그 관계에서는 어떤 걸 강조하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사회적 능률성의 강조를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아니면 정책에 따른 목표나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겠죠? 그래서 정책 자체거나 아니면 정책의 목표. 왜냐하면 자, 일단 정책 행정이 분리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는 규범과 가치적 시각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주요한 이 통치기능설에서 강조하는 가치 개념입니다. 디목 같은 학자들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애플비 뭐 등등의 학자들도 여기에서 많이 거론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다른 학문에서도 많이 보이는 자, 일단 세 번째 이론이 그 다음 전개로 나옵니다. 자, 행태주의적 계통의 이론이 나온다고 얘기하죠. 행태주의라고 얘기하는 건 말 그대로 자, 엄밀한 실증주의를 기반으로 나왔기 때문에 과학적 정교함과 객관성을 강조한 이론입니다. 이름하여 행정 행태설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통치기능설의 그 이론과 조금 대비되는 게 사실 두 개의 성향은 사실 서로 대칭적인 건 아니고요. 처음에 나왔던 고전적 관리론과 대비되는 게 바로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통치기능설이고 행정에 대한 행태주의를 토대로 한 행정 행태론이 나오게 된 거는 말 그대로 자, 그 이유를 얘기하니까 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이르렀던 꽤 긴 시간을 자,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 잡았던 논리 구조가 바로 이겁니다. 행정을 설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정리한 일종의 인간의 합리적 협동적인 집단 행동이라고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은 늘 자, 합리성의 연속으로 보고 논리 실증주의에서 발전한 좀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밀한 과학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한 거기 때문에 추상적 관념적 논리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행정의 정치 기능이 내포되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통치 기능설과 큰 차이점은 없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행정학의 학문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 과학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을 배제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서 가치 명제와 사실 명제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명제만을 토대로 해서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주목하실 게 행정 행태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의 어떤 행동 자체의 과학성을 엄밀하게 따져보는 논리 실증주의 계통의 대표적인 학문의 틀을 여기에서도 자, 그대로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주목하실 게 자, 논리 실증주의다. 그래서 엄밀한 과학성을 토대로 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중요한 명제가 사실 명제보다는 아니 가치 명제보다는 사실 명제를 토대로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새로운 일단 시대 경영에 맞춰서 발전한 논리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연구의 초점을 자, 이룬다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인간의 관념이 아니겠죠. 자, 행동과 그 다음에 행태의 그 주요한 자, 일단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의 주요 타겟은 인간의 행동과 행태를 자, 일단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일단 따라간 일종의 타겟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시되는 경우에는 사회 심리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일단 여기 사회 심리학이라고 얘기하는 건 원래 심리학은 개인적인 성향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개인의 심리 구조나 등등을 탐구하는 일련의 프로이드 이후에 발전했던 학문을 심리학이라고 얘기한다면 사회 심리학이라고 얘기해서 인간의 공통적인 속성이나 등등을 일종의 심리적인 일단 파트로 연구, 도출할 수 있는 경향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가치 개념은 배제될 수밖에 없죠. 자, 가치 개념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사실 위주로 자, 그 의미를 자, 추론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과학성이라는 의미가 맞겠죠. 자, 여기에서 주목할 거는 자, 정치와 행정이 사실 어떻게 바라보냐면
정치행정은 사실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행정적인 자 일단 그 관리설의 입장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자 새 정치 자 가치 개념을 배제했으니까 사실 정치 개념은 가치의 자 실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새 정치행정의 이원론 시각이고 공사행정은 사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자 요거는 뭐 반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공사행정은 자 이론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과학성을 토대로 했고 그걸 통해서 가치와 사실 명제의 구분에서는 사실 명제가 주요한 자 관심사항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이들의 연구 패턴은 자 인간 자체의 행동과 행태를 중심적으로 바라보는데 연구의 포커스를 가지고 있고 사실 이런 개념에서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치 개념에 들어갈 여지가 없겠죠. 이러다 보니까 가치 개념에 가까운 정치와는 사실 행정이 두 가지가 분리되고 다른 사고의 영역을 가지고 있죠. 이원론적 시각이라고 얘기하고 그거에서 저절로 공사행정은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사고를 제시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슈퍼스타가 바로 그 유명한 사이먼인 학자겠죠. 자, 행정과 경영의 차이는 단지 양적 차이에 불과하고 질적 차이는 없다라고 강조했던 학자입니다. 자, 이렇게 초창기 세계 이론이 자 일단 행정의 발달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큽니다. 그 이후에는 시대적인 배경을 일단 깔고 논리 전개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이론이 바로 자 발전 기능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용어로도 활용도 되는데 이때는 바로 미국이 냉전 시대 때 일단 블록이라고 얘기하죠. 서구 진영과 그 다음에 동구 진영의 블록에서 서구 진영의 블록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쪽 진영을 얘기하겠죠. 이렇게 해서 강화된 이론으로서 그 행정의 대상이 주로 자 저개발국, 즉 발전의 도상에 있는 국가들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발전을 자 이루고자 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개도국인데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다양성을 존재하는 그 체계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발전을 위한 행정, 어떻게 하면 자 선진국의 발전 수준까지 개독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를 고민했겠죠. 그죠? 그런 거에 의해서 행정을 왜냐하면 행정은 국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중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행정 자체를 국가 발전의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서 발전 행정이 일종의 관리 집행이나 등등 부분으로 자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국가가 처음에 어떻게 기획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자 목표에 도달하는지 1년에 일단 진행하는 과정을 중시했던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시각에서 볼 땐 개도국을 발전 양태를 중요한 하나의 자 목적으로 삼았던 이론이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행정 우위론이 있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새롭게 출발한 신생국 입장에서 본다면 자 대부분의 발전 도상국가에서 국가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단 집행이 되는지 그죠? 그 다음에 행정관료 조직밖에 그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 이론은 행정 우위론적 시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국가 발전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들을 기획하고 끌고 나가는 구조니까 자, 이런, 자, 우위에서 행정 우위론을, 자, 강조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행정의 능동성을 강조하겠죠? 사회 변화에 의해서 사회를 의도적 계획적으로. 왜냐하면 개도국과 신생국들은 특히 독립을, 자, 일단, 독립한 지 얼마 안 되는, 뭐,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되겠지만, 이런 국가들이 독립한 이후에 국가 전략이나 방향을 설정할 때 일종의 목적을 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행정이 자 모든 사회를 자 끌고 나가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행정의 자 능동성을 자 일단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회의 모습을, 그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자, 일단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발전하는 궤도를 보여주는 게 바로 요 발전 기능설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밖에 가장 중요한, 그러면, 자, 새 정치 행정은 이론론이겠습니까?
가치가 들어가는 거죠. 국가를 기획하고 신생국가가 그 다음에 자, 그 과정을 거치고 특별한 정했던 목적하에 다룰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니까 자, 요 면에서 볼 때 일단 새 정치 행정은 가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론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발전행정, 발전기능설은. 자, 공사행정은 분명히 자, 사기업을 운영하는 행정 목표와는 다르겠죠. 그죠? 사행정과 공행정은 구별을 해야 되겠죠. 공사행정은 이원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 4개의 이론이 쭉 발전하는데, 자, 여러분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론론이냐, 이원이냐, 자, 조금 혼동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잊으셨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 행정의 목적이 뭐야? 즉, 국가가 어떤 의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자, 그런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어떤 국민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면, 이거는 정치와 행정이 크게 분리될 수 없는 개념으로 와서 이론론적 시각에 가깝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발전기능설 같은 따위가 있고, 반면에 국가행정이 소극적이라서 사실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감소됐다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이원론적 사고겠죠. 그거에 의해서 자, 공사행정도 추론하시면은 어느 정도 일단 답이 일치하지 않느냐. 행정 이념에서는 능률성보다는 효과성, 얼마나 투자하고 그것에 성과를 거둘 수 있냐를 자, 바라보는 효과성이라고 해서 뭐 일단 어림짐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일종의 일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 이런 학자들을 토대로 해서 자, 일단 또 하나의 논리를 자, 더 공부하시겠습니다.